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축제의 계절 5월을 맞아 경북 곳곳에서도 다양한 지역 축제가 열렸는데요.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경북 축제들의 성과 짚어보고 또 앞으로 어떤 축제가 남아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우 시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달 열린 우리 지역 축제들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우선 안동에서 열린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 먼저 짚어주시죠. 네, 안동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지역 곳곳에서 이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 보시면서 차전장군 노국공주의 축제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요. 무려 50회나 넘게 진행이 됐지만 우리한테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9회차까지는 이제 안동 민속축제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안동의 대표 브랜딩화를 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노다리 밟기와 또 차전놀이를 좀 브랜딩화해서 안동의 특색 있는 축제로 만들어보자 해서 이렇게 이름을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안동 민속축제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계속 시행이 됐는데 이번 개편으로 인해서 봄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또 49회나 지났는데 왜 이렇게 많은 민속축제 이름을 왜 변경을 했을까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 전국에 이제 민속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축제가 참 많습니다. 뭐 성남 민속축제, 면천 민속축제, 금강 민속축제 등등 다양한 민속축제가 많아서 안동만에 특화시킬 수 있는 이름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축제장의 개막식에 이제 찾아갔었는데 개막장에 찾아가니까 그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또 권기창 안동시장이 모여가지고 개막식에서 차전놀이를 시연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관광객들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월사덜사 이 시연도 같이 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굉장히 좀 젊어졌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안동에서도 기획을 할 때 힙한 콘텐츠를 이제 만들자고 하면서 기획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민속놀이라고 한다면 좀 옛날 방식이고 고수할 것 같고 또 어르신분들께서 즐겨주실 것 같다 이렇게 느꼈다면 이번 축제는 조금 더 힙한 그런 콘텐츠를 많이 개발을 해서 우리 어린 연령층부터 시작해서 젊은 연령대까지 모두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자리매김하고자 좀 열심히 노력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장에서 차전놀이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이 차전놀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마을에서 동서로 나뉘어서 이런 그 동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를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밀면서 힘싸움을 겨루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마을의 단결력이랑 또 협동심을 좀 고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래서 마을에서는 이렇게 시행을 하면서 부녀자들과 또 마을에 있는 다양한 연령대들의 분들이 모여서 함께 협심하는 그런 민속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차전장군은 이 차전놀이에서 나왔고 노국공주는 노다리 밟기에서 나온 것 같은데 노다리 밟기에 대한 유래도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네, 역시나 노다리 밟기도 정월 대보름 안동에서 시행하는 건데요.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행렬을 만들고 가장 어리고 예쁜 공주를 뽑아서 그 위를 이렇게 걸어가게끔 만드는 그런 경상북도의 무형문화재를 의미를 합니다. 여기에는 가장 좀 재밌는 설화가 있는데요. 공민왕 시절에 홍건적이 갑자기 공민왕을 이렇게 공격을 하려고 하자 왕후랑 또 공주와 함께 안동으로 피난을 왔다고 합니다. 그 피난을 왔는데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물이 불어서 이제 왕후랑 그 공주가 어쩔 수 없이 물에 빠져야 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안동에 있던 그 지역민들이 다들 나와서 서로 이렇게 허리를 붙잡고 부녀자들이 다리를 만들어줘서 왕후와 또 공주가 건널 수 있었던 그런 유래에서 이 무형문화재가 발달이 됐는데 이렇게 안동에서도 이 놀이를 하면서 이 행사가 진행되면서도 가장 예쁜 공주를 뽑아서 이번에도 노다리 밟기를 이렇게 진행한 바 있었습니다. 네, 안동의 두 가지 전통놀이 유래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안동에서 이 축제가 진행이 되는 동안 옆 동네 예천에서는 세계 활축제가 열렸습니다. 4년 만에 열린 축제인 만큼 많은 분들이 다녀가신 걸로 아는데요. 어떤 축제였는지 성과와 함께 짚어주시죠. 네, 5월 4일부터 5월 7일까지 황금 연휴였지 않습니까? 이 황금 연휴 4일간 이제 전국 최대 규모의 체험형 대표 축제인 2023년 예천 활축제가 열렸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4년 만에 열린 만큼 많은 분들께서 찾아주셨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갖가지 활동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인기를 끌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니 어린이날을 맞아서 체험객들이 정말 많았고 또 가족 단위로 많이들 와주시더라고요.
직접 활을 쏴보고 또 게임도 할 수 있어서 저도 양궁이랑 국궁을 한번 참여를 해봤는데 가보니까 생각보다 이 활 시위 당기는 게 좀 네. 부들부들 떨리기도 하고 그 관역 맡히는 것 자체가 좀 집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김재덕 선수를 비롯해서 네. 우리 이 경북 지역에 굉장히 많은 예천 궁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궁사분들이 정말 많이 노력을 하셨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현장에서는 4명씩 이렇게 팀을 꾸려서 할 수 있는 그 활 서바이벌 대회가 굉장히 인기였는데요. 가족 단위가 즐기기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참여형, 체험형 그런 축제를 원하신다면 활체험 축제가 아마 가장 그 연휴 동안에는 좀 인기가 있고 또 가보시면 후회하지 않을 만한 그런 축제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직접 활축제에 가셔서 다양한 네. 체험하고 오신 것 같은데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내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정말 기억에 남는 건 참 많았는데요. 일단 세계 활 전시관에서 활과 활 제작을 하는 그런 시연이 있었습니다. 네. 네, 김성락 궁장과 또 김병호 궁시장이 어떻게 활을 제작하는지 그 시연부터 시작해서 어린 아이들이 다가가면 아,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기도 했고요. 네. 저도 직접 시연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 예천 활의 전통성이 있고 또 확실히 역사가 살아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됐고요. 또 세계 활 전시장도 있었는데 기존의 활 전시장에 가면 이제 활체험센터를 찾아주신 많은 외국인 분들이나 혹은 또 많이 그 대회 참가하시는 분들께서 각가지 활을 이렇게 남겨놓으셨다고 해요. 네. 그런 것들을 더 확대를 시켜서 약 한 200여 점의 각국 화살과 화살과 또 활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119 구급대원이라든지 승무원 같은 이런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부스도 마련돼 있어서 아, 신경을 많이 썼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또 재밌었던 건 배달의 예천이라고 해서 우리 왜 그 어플 이름을 네. 약간 모티브로 해서 딴 것 같은데 행사장에서 이제 한켠에 큰 천막을 쳐놓고 그 쉼터에다가 주변 예천 지역에 그 배달을 시켜 먹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마련을 해놨더라고요. 아마 지역민들한테 이런 음식 배달을 시켜서 먹을 수 있게끔 함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도 시킬 수 있고 우리 동네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건 김재덕 선수의 그 팬 사인회였는데요. 제가 직접 받지는 못했지만 많은 분들께서 그 악천후에 우천시의 그 비를 뚫고 와서 김재덕 선수를 구경하기도 하고 또 직접 사인을 받으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체험 형태의 그런 축제라서 4년 만에 열린 만큼 준비도 많이 했고 또 그만한 성과가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문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문경에는 올해로 25회째를 맞이한 문경 찻사발 축제가 열렸는데요. 올해 축제는 이 찻사발과 함께 생활도자기 제작과 매매 활성화를 목표로 진행됐다고 하는데 네. 이 목표 달성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까요? 네, 문화체육관광부 명예문화관광축제인 2023년 문경 찻사발 축제가 개막한 지 한 7일 만에 네. 15만 명이 다녀가는 아, 네, 그런 쾌거를 네. 이뤘습니다. 상당히 많이 다녀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도자기라고 하면 값비싼 거를 생각하고 또 우리 일상 속에서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 도예인들이 만든 전문적인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현장에 찾아가 보니까 찻사발 축제에서는 10,000원대부터 시작해서 한 30만 원대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도자기를 많이 마련을 해놔서 도자기를 조금 더 우리 생활에 친숙하게 들여오는데 그런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3일 내에 10만 명을 돌파를 했고 또 7일째에 15만 명을 넘어선 걸로 집계가 되는데 이번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경 전통 도자기가 본질적인 가치를 고스란히 담아내면서도 실용성을 강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정해진 시간 내에 찻사발을 사내면서 이렇게 픽하는 원픽 생활재기 이벤트와 또 풀장 속에 숨어있는 황금 찻사발을 찾아오면 상품을 교환해 주기도 하는 그런 이벤트도 열려서 많은 분들께서 막 달려가시면서 많이들 이렇게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문경시에서 관광객들을 위한 그런 배려가 참 많이 엿보였는데요. 네. 지난 3일 동안 황금 연휴를 맞아서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셔틀버스 전용 차로를 운영하기도 하고 1관문까지 전동차를 무료로 운행해서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께서 참 편리하게 다닐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었고요. 또 다녀가신 분들만 봐도 굉장히 자유로운 축제 분위기를 조성을 해줘서 이번 축제도 참 성공적으로 열리지 않았나 이런 평가를 내려봅니다.
네, 3일 만에 관람객이 10만 명을 넘겼다니까 이 부분만 봐도 충분히 목표를 달성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영주에서는 올해도 선비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맞습니다. 이 주제가 신바람난 선비의 화려한 외출이었는데 어떤 의미의 주제인가요? 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3년 만에 축제가 다시 열리게 됐는데요. 네. 그 주제가 한국 정신문화 뿌리 선비 정신이었습니다. 올해도 작년의 주제를 좀 이어가고 선비 정신을 잇기 위해서 이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그런 힙한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모습 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 안동 민속축제도 그렇고 영주도 그렇고 힙한 게 좀 트렌드인가 봅니다. 네. 아무래도 젊은 분들께서 많이 즐겼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지으신 것 같은데 이번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바람난 선비의 화려한 외출로 선정을 해서 다양한 체험도 열리고 또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참여 프로그램도 많이 열렸습니다. 네, 원래 개막식이 5월 5일이라고 하는데 네. 이 비 때문에 6일에 진행이 됐다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 부분도 원활하게 진행이 됐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원래 개막식은 5월 5일 오후 7시에 예정이었는데 그날 비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많이 오기도 하고 아무래도 서천 둔치에서 열리다 보니까 그 지역이 조금 흙탕물이 좀 많이 고이기도 하고 또 잔디밭이라서 물이 고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6일 6시에 개막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개막식이 연기되면서 퍼레이드와 그 개막식이 한데 어우러진 연출로 구성을 했는데 오히려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그 비로 인해서 더 운치가 있기도 했고 또 바라보면서 그 불빛과 함께 어우러지는 빗소리가 좀 인상 깊었기도 했습니다. 이런 축제는 사실 또 어디 가서 볼 수 없는 축제이기 때문에 네. 선비 정신과 또 비가 한데 어우러진 그런 모습이었다는 평가도 있었는데요. 또 하지만 좀 관람객들을 만나보니까 그 바닥이 좀 흙탕물로 많이 범벅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구경하지 못해서 아쉬웠다는 그런 의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오목 대회였는데요. 이 행사장에서 커다란 천막 부스를 치고 그 오목 대회가 열렸습니다. 일반부에 한 10명 정도 그리고 초등부에 한 30명 정도 참가를 해서 진행이 됐는데 역시나 날씨 때문에 좀 잔디밭 바닥이 좋지는 않았지만 열정적으로 그 오목을 두는 그 모습 자체가 저는 선비 정신이라고 한다면 그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무언가가 이어질 만한 게 있어야 하는데 네. 그런 걸 오목대회나 또 참여할 수 있는 그 체험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서 아마 같이 잘 즐기고 가셨겠구나 이런 평가를 내려볼 수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축제 기간에 비가 많이 내려서 좀 네.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 비 때문에 조금 축제에 특별함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맞습니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어서 지난 14일에 종료된 영양 산나물 축제도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작년에도 이 산나물 축제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네. 제가 이 경북 북부 지역에 취재를 다니면서 가장 좀 손꼽히는 좋은 축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취재 때문에 좀 관심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산나물 축제에 갔는데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작지만 강한 축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지는 않지만 그 안종 영양 산나물 축제를 즐기면서 산나물을 한 번이라도 드셔보셨다면 그 맛과 그 향에 취해서 아마 다시 또 재방문하실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영양은 산 공기부터 달랐는데요. 영양에서 그 볼 수 있었던 뭐 풍뎅이도 제 손에 안고 막 벌레도 제 손에 기어다니고 이런 자연 친화적인 네.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또 산나물 채취 체험장에서 영양에서 가장 유명한 그 산나물인 어수리, 머위나물, 또 눈개승마, 다래, 나물치 같은 나물들을 직접 해보고 만나볼 수 있어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는 참 최고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이번 산나물 축제는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됐는데요. 일월산 일대 산나물 채취 체험과 또 산나물 판매 장터를 운영하는가 하면 또 산나물 테마거리를 조성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또 요리 방법을 사실 많은 분들께서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네. 그 음식 연구 협회 분들이 나와서 같이 요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산나물 관련한 레시피도 알려주시고 이래서 지역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였습니다. 혹시나 기회 된다면 다음에 친구분들과 함께 그 일월산에 산나물 채취하는 거 한번 경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 네. 꼭 방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5월 3일부터 시작된 이 경주 형산강 연등 문화축제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경주 연등 문화축제는 아직 진행 중인데요. 우리 안동에도 월영교에 왜 불빛 축제를 하면 그렇게 예쁘잖아요. 그 네. 강을 따라서 운치 있게 불빛도 계속해서 나오고 그 불빛이 갖가지 모양을 있고 또 테마도 있어서 네. 즐길 거리가 참 많았는데 제가 이 경주 연등 문화축제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선선한 날씨에 보면서 거닐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단위로 보면서 아마 산책하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이 축제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오는 5월 29일까지 그 경주 금장대에서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마음의 평화, 지혜의 등불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특히 형상관 둥치 개막식 무대에서 중앙거리 내거리를 지나서 봉황대로로 이어지는 그 구간에 3.1km 구간의 제등 행렬이 그 섬세하게 꾸며진 등불들과 또 연등을 손에 든 시민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장관을 연출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연등 숲을 조성을 해서 역대급 야경도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동궁과 월지라고 해서 경주에 유명한 곳 혹시 네.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네네. 거기 야경이 예쁘기로도 유명하고 또 제가 직접 가봤을 때도 이렇게나 예쁜 야경이 한국에 있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야경을 상상하신다면 아마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제는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 그래서 아쉬움을 남겼었는데요. 이번에 대면 축제로 열리는 만큼 29일까지 경주 근처에 가실 예정이 있으시다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연등 문화축제를 비롯해서 네. 또 앞으로 어떤 축제가 계획돼 있는지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포항에서 포항국제 불빛축제가 또 열립니다. 이 포항국제 불빛축제는 국내 3대 불빛축제로도 불려서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관광객분들도 많이 유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심지어 외국에서도 이 패키지로 오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특히 27일 날 열리는 축제 메인 프로그램인 국제 불꽃쇼에는 한국을 비롯해서 이탈리아, 스페인, 스페인은 아니고 네. 필리핀, 스웨덴 팀이 참가해서 포항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꾸밀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날 맞춰서 가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 또 역대 최대 규모의 국제 불꽃쇼와 시민 디자인 불꽃쇼, 펑거리 퍼레이드, 또 불빛 체험존 같은 것이 나눠져 있어서 체험과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4년 만에 열리는 만큼 많은 인파가 몰릴 걸로 예상은 되지만 포항시에서도 또 안전하게 또 열리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5월 27일에는 영주 소백산 철축제도 진행이 되는데요. 이 선비축제처럼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연이 준비되어 있고 또 아쉽게도 선비문화축제 때는 조금 비가 와서 많이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아마 이 철쭉축제에 좀 몰아넣지 않을까, 좀 밀어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많은 준비가 될 것으로 보이니까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5월이 지나서 7월이 되면 봉화에는 또 은어축제, 대표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7월 29일부터 8월 6일까지로 열리도록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마 작년처럼 은어잡이 축제도 열리고 또 어린이 물놀이장 또 다양한 음악 공연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현장에 가보면 은어를 맨손으로 잡는 축제가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은어를 맨손으로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체험이 사실 흔하지 않죠. 네, 흔치 네. 않죠. 그래서 한번 아이들과 참여해 보신다면 물놀이도 즐길 수 있고 또 은어도 맨손으로 잡아볼 수 있고 이런 두 가지를 동시에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7월을 지나 8월 19일에는 문경세제에서 오감만종 문경세제 맨발 페스티벌이 열릴 예정입니다. 문경세제부터 시작해서 황토길 한 7kg을 맨발로 걷는 행사인데 아무래도 이런 축제가 열리는 만큼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준비가 돼 있고 또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맨발 걷기도 좀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족분들께서 함께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색 체험 행사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 만큼 꼭 챙기셔서 5월부터 이 8월까지 다양한 축제들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름까지 열리는 우리 지역 다양한 축제들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끝으로 이런 지역 축제를 열 때 또 즐길 때 어떤 점을 유의하면 좋을지 의견 주시죠. 네, 지역 축제에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가 축제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안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요. 각 시군별로 만반의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축제장에 갑자기 인파가 많이 몰리거나 또 예상치 못한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부터가 참여 의식 플러스 안전 의식을 가지고 꼭 나만 편하면 되지 이런 의식을 좀 버리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역시나 행사 주최 측에서도 좀 안전 관리에 경각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겠죠.
네, 지역 축제는 좀 지역 관광은 물론이고 문화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우리 지역을 브랜딩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모두 안전의식을 가지고 축제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안전 문제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축제 성과와 향후 계획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